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21대 총선을 훌륭히 끝마쳤습니다. 전 국민 전체가 기대가 컸습니다만 몇 가지의 희망은 발견했고 몇 가지는 실망으로 그쳤습니다. 양당 정치가 다시 회귀되었다라고 하는 실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희망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가운데 부산시는 민주당이 또 참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총선 부산에 대한 모습과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선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문 지속가능성포럼 사무국장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 자리하셨고 신라대 조이스 교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부산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이스 교수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103석,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문재인 현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라는 것이 8.49로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이번 선거의 초유의 재난이었기 때문에 역시 8.35 정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투표 참여율도 7.86 높았고요. 양당 중심의 어떤 정치 구도가 7.49 역시 높게 나타났었고 국정안전관리론이 7.47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공약과 정책의 영향은 4.56 정도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현 정부가 그런대로 대응을 잘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표심으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좀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양당 중심의 이런 구도로 강화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소수 정당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 부분으로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처장님, 이 부산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평가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어떤 그 총선 결과와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 18석 중에 15석을 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받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5석 받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궐을 한 총 6석을 받았고 쪽 그에 따른 어떤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그 20대 국회 속에서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불신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크게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오거돈 시정에 대한 민선 7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실망과 비판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재미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나 어떤 기대가 오히려 제하위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떤 부산 총선에서의 결과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 어떤 심리보다가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오거돈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대 심리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박정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 21대 국회 총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직접 진행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3월부터 선거보도 모니터를 진행했는데요. 선거보도도 역시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영향을 미쳐서 좀 보도가 엄청 적었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3월 중순 하순까지도 그러니까 선거 보도량이 적었고 코로나 보도가 주로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막 갈등 이런 것들만 계속 보도를 많이 한다던가 또는 그 선거 판세나 또는 그 정당들의 그냥 유세 같은 행보 위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소수 정당, 뭐 신진 후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공약과 후보 검증에 대한 기획도 좀 많이 부실했다고 평가되는데요. 후보들조차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라면은 그러니까 지역 공약, 뭐 지역 지자체의 이런 후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국정에 관련된 자기 비전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위주의
특히 개발 공약, 토건 공약이 많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역 언론도 적극적으로 좀 검증하고 문제 제기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따지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들어온 게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던가 18세로 선거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이 알릴 수 있는 좀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언론인데 언론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제시되었던 공약에 대한 평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전국적인 각 정당의 공약들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치 권력 기관의 개혁 문제가 좀 제일 주목을 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개선의 어떤 공약 문제 그리고 이제 건강 및 보건 의료 재난의 어떤 상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및 노동권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좀 미흡했던 영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 가장 그 미흡했던 것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이 격차 문제에서 굉장히 큰 게 수도권 집중의 문제라든지 지방 및 동네 소멸 문제인데 이런 것이 이번 공약에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대두가 된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일자리 노동권은 잘된 점으로도 보지만은 미흡했던 점으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좀 미흡했던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 유지의 문제와 그 노동권의 안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은 우리 부산 지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부산 쪽에서의 공약에 대한 평가, 도처장님 어땠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들이 좀 답습되는 경우 재탕 삼탕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39원만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빈약했던 공약이라고 차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하면 정의당은 좀 진보 정당으로서 참신함과 개혁성이 많이 좀 부각됐던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음으로써 군소정당 내나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제에 대한 설정은 좀 적절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약에 대한 좀 구체성이라든가 실현 방도,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대한 좀 제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미흡했던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번에 그 좋은 공약으로 나왔었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부산 지역의 공약을 잘 좀 실현하는 구체성들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21대 국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 개표 결과가 다 드러나고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렸더라고요. 한쪽은 밝았고 한쪽은 파라해가지고 그래서 지역구도가 좀 되살아나나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도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잠재성은 저는 있다. 영남권 자체가 갖게 되는 약간 지역주의적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3당 합당 YST 하기 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20대 국회보다는 득표율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서 거의 팽팽하게 가져갔던 것이고 막판에 몇 차례 뒤집기까지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긴 데서도 거의 50% 이상 했고 진 데도 거의 마찬가지로 40% 이상 득표한 데가 대단히 많았고요. 이런 경향을 본다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치열한 정책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지역 구도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완화되는 추세의 연장선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정책적 경쟁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정치적 환경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장은 이제 민선 측이 오고돈 시정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신공항 같은 도남권 관문공항 같은 경우도 서병수 전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첨예한 입장 차이를 기간에 보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은 뭔가라면은 이번에 이제 부산 지역 시의원님들이 5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좀 이전에 어떤 국회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방 정부와 어떤 지방과 어떤 중앙에 대한 이러한 가외고 역할도 어느 정도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